자, 디지털 에디팅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편집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 그 커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편집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예. 영상 제작의 3단계. 그 중에 이제 편집은 뒤에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되게 되는 건데 포스트 프로덕션이 편집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 지나갈게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뭐 사진까지 뭔가 이제 촬영이 끝난 후에 하는 작업을 다 이제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편집 포함이 물론 되겠고, 뭐 색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디오 녹음, 뭐 나레이션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요. 또 오디오도 조절해야 되고, 뭐 그래픽도 넣고, 예, 특수 효과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NLE, 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비선형 편집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NLE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그 NLE 안에서 이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우리가 쓰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 속의 편집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포스트 프로덕션을 그냥 편집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어쨌든 편집이라는 것하고 색 조절 뭐 오디오 조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사실 예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분야였지만 이제는 이제 그 한 이제 NL이라는 것에 이제 다 포함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 써놨죠. 예. 잘못된 촬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촬영 자체가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는 없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밑에는 잘된 촬영을 망칠 수 있음 이렇게 써놨는데 촬영을 잘 했더라도 편집이 잘못되면 결과물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본에서 나쁜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좋은 대본이 좋더라도 영화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나쁜 대본에서 좋은 영화는 나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나쁘면 그 뒤에 뭘 아무리 잘해도 영화가 좋아지긴 힘들고 대본이 좋더라도 꼭 영화가 잘 된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비슷한 얘기죠. 편집이 잘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촬영이 잘 돼야 한다. 촬영이 잘못되면 편집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촬영이 잘 됐더라도 편집이 잘못되면 이제 영상을 망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계속 런리니어 NLE 얘기했는데 그 리니어 편집하고 런리니어 편집 잠깐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리니어 편집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별이 좀 쉽지 않을 텐데 리니어 편집이라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이제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쓰던 장비인데 테이프로 예전에 촬영을 했죠. 테이프로 촬영을 했고 그 테이프들을 이제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이제 영상물을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찍은 테이프 그 왼쪽에 있으면 이제 재생 VTR이라고 써 있죠. 이제 VTR이 이제 비디오 테이프이잖아요. 재생 VTR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찍은 테이프를 넣고 옆에는 녹화 VTR에다가 빈 테이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흔히 말하는 공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테이프에 재생 VTR,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한 일부분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옮겨놓고, 그 뒤에 또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재생 쪽에 있는 테이프는 바꿔가면서, 테이프 하나가 예전에 녹화를 오래 해봐야 30분을 했으니까 테이프를 이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녹화 VTR에 빈 테이프를 넣어서 거기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법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리니어 편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은 리니어 편집을 하게 되면, 만약에 편집을 30분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맨 앞부분이 뭔가 잘못됐다, 거길 고쳐야겠다, 이렇게 되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부터 다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었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런리니어, 요즘 우리가 하는 이제 컴퓨터 편집으로 바뀌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요즘은 앞부분이 잘못됐으면 뒷부분이 그냥 잘 돼 있으면 앞부분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 종류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종류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메뉴에 있는 게 이제 파이널 컷 프로,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그 다음에 에디우스, 베가스 프로,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파이널 컷 프로는 이제 비고에서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영화에서 사용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옛날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파이널 컷 프로는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맥 컴퓨터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플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산한 컴퓨터에만 돌아가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게 이제 주로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 어도비사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매cintosh 컴퓨터나 윈도우 컴퓨터나 다 돌아가는 것도 장점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이제 포토샵, 뭐 애프터 이펙트, 호환성이 아주 좋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우스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방송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특징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베가스 프로는 이제 소니에서 개발한 거고요. 용량이 좀 가벼운데, 이제 거기 안정성과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소니에서 개발했으니까 당연히 소니 제품하고는 이제 궁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국 장비가 소니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게 뭐 점유율이 높은 건 아니고요. 맨 밑에 있는 건 이제 어비드 미디어 컴포저라는 건데, 이거는 그 밑에 써 있지만 넌리니어 편집 프로그램의 원조격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화 헐리우드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영화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한번 손에 익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에 쓰던 걸 이제 계속 쓰고,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계속 이제 진보를 했죠. 전문 편집자용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모든 건 다 전문 편집자용입니다. 뭐 거의 안 되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자, 이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미디어 컴포저를 지금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서 뭔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파이널 컷 프로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PC,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제 구동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니 베가스는 뭐 아까 설명했듯이 소니 카메라하고 궁합이 잘 맞고요. 에디우스는 국내 방송국에서 몇 곳 이제 쓰고 있어요. 뭐 아마 이 친구들이 이제 영업을 잘해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안 나왔지만 요즘 이제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색을 조절하는 컬러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편집도 할 수 있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가장 큰 장점은 그렇죠. 예,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물론 무료 버전이 있고 돈을 내는 버전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료 버전만 써도 특별하게 뭐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돼 있어서 무료 버전을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단점이 이제 굉장히 그 아까 프리미어 프로가 무겁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건 아이무비하고 무비메이커는 그렇죠. 공짜 프로그램이죠. 이 아이무비는 여러분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사면 저절로 깔려 나오는 거고 무비메이커는 이제 윈도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죠. 그냥 당연히 딸려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쓰자고 하면 뭐 못 쓸 건 없지만 이거야말로 이제 전문가 프로그램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간단한 편집은 할 수 있는데 쓰는 방법도 뭐 전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좀 헷갈리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를 써놓은 건 이제 모션하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건데 요거는 흔히들 편집 프로그램 쪽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편집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펙트 프로그램이죠. 효과를 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그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세 가지 파이널 컷,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하나씩 조금만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뭐 거의 비슷해 보이죠? 뭐 이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타임라인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펙트를 넣거나 뭔가 자질구레한 작업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기술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이널 컷 프로는 아주 굵직굵직하게 편집을 뚝뚝뚝 해나가는 데는 아주 편하고 빠른데 이제 약간 잔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잔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뭔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써왔던 기능들 위에다 계속 새로운 기능을 지금 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뭐 쓰는 방법만 잘 익히면 아주 그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프리미어를 쓰고 아까 그 봤던 파이널 컷 프로는 주로 영화 찍을 때, 영화는 뭐 이렇게 장기술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아예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따로 쓰고, 그래서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지금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파는 게 아니고 렌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이제 쓰는 거죠. 팔질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싶으면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돈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치만 내도 아까 봤던 그 파이널 컷 프로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긴 한데 뭐 할 수 없죠.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사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얘기했던 그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말했듯이 이게 원래 이제 색 조절하는 전문 프로그램이었다가 이제 편집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창이 다른데
지금 이 창은 이제 색 조절하는 창으로 지금 창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다른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보다는 색 조절하기는 훨씬 더 쉽다기보다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색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무료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색 조절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들어가 있고 이펙트를 넣는 프로그램도 따로 들어가 있고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가격은 공짜인데 컴퓨터는 정말 좋아야 한다. 이런 약간 아이러니 같은 그런 현실이 있는 건데 제가 좀 써보니까 뭐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거의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도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편집 프로그램하고 효과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이제 효과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애프터 이펙트라는 거 있고요. 모션이라는 거 있고 이제 퓨전이라고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얘기했듯이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어도비사에서 만든 이제 효과 프로그램이고 모션은 애플사에서 만든 효과 프로그램이고 퓨전은 금방 본 다빈치 리졸브에 섞여 있는 효과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물론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효과라는 건 보통 뭐 모션 그래픽, VFX, 컴퓨터 그래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편집 프로그램 속의 한 종류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효과에 치중해서 편집이라는 건 결국 장면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골라놓은 장면을 어떻게 이제 효과를 주는 거죠. 그야말로 이펙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화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위에 보이시죠? 일단 뭐 창이 좀 다르죠. 그리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쓰는 방법도 프리미어 프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 애프터 이펙트로 물론 길게 편집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길어봐야 1분 거의 대부분 10초에서 15초짜리 영상을 불러와서 그 영상에다가 효과를 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뭐 10분 2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하자면.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요즘 이제 효과 프로그램의 흔히 말하는 업계의 이제 대표 프로그램이 됐죠. 효과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굉장히 편하고 기능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기능 많고 잘 배우면 아주 좋은데 배우기가 이제 쉽진 않죠. 저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아직 내가 이 프로그램의 절반이나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저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를 사실은 먹여 살리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프로그램과 프리미어 프로가 연동이 거의 한 프로그램처럼 잘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이 잘 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가 한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동이 참 잘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모션이라는 화면입니다. 모션은 말씀드렸듯이 애플사에서 만든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이죠.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구조도 좀 다르고요. 쓰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파이널 컷 프로하고 연동이 아주 잘 되겠죠. 그런데 파이널 컷 프로는 뭐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모션은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약간 약점 이러면 약점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모션이라는 프로그램, 애플에서 나온 이제 이펙트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 정리는 대충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편집을 왜 하는가? 제가 이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자꾸 이렇게 영상을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편집은 그게 아니다. 편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완성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제가 써놨죠.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꾸 화면을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야기가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집중하고 재밌게 보는 요인은 멋진 영상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 우리는 영상보다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딱 와닿지는 않을 텐데, 이를테면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뭐 꽤 오래전에 2, 30년 전에 방송했던 방송 드라마를 요즘 이제 가끔 텔레비전에서 틀고 있는 걸 보는데, 그때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보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고 있으면 드라마가 재밌으면요, 화질이 떨어진다고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영상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좋은 편집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데, 편집을 잘한다는 건 편집 자체를 보는 사람이 인식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 편집 잘했네. 이건 이미 편집을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다른 주변 상황,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영상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편집이 그걸 도와줘야지, 편집 자체가 드러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편집을 흔히 비가시적 편집이라고 하고요. 이 말은 인비지블 에디팅을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비슷한 말로 심레스 에디팅, 심레스 커팅, 뭐 에디팅, 컨티뉴이티 에디팅,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쭉 이어가게, 뭔가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그냥 불편한 것 없이 쭉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편집이 좋은 편집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과 예술의 차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저랑 배울 게 거의 대부분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좀 많이 할 텐데,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프로그램 사용법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사용법은 알아야 편집을 할 테니까 사용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두 가지 편집, 기술로서의 편집, 예술로서의 편집 이렇게 써놨죠. 기술로서의 편집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론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말고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잘 쓰려면, 하다못해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안다고 해서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안다고 해서 편집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골격, 구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뭐 예술로서의 편집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편집의 깊은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기술로서의 편집은 사실은 컴퓨터 전문가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 프로 책 같은 거를 사서 보면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쓴 책보다는 컴퓨터 전문가가 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쭉 설명해 놨죠. 그런데 그게 과연 편집할 때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죠. 예. 그래서 책 사는 걸 사실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 위해서 지금 편집을 배우는 게 아니죠. 예. 결과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니까 그 대목을 잊지 말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본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편집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까를 미리 잘 생각을 해놔서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뚝딱뚝딱, 그러니까 나무하고 못하고 망치 있다고 그냥 뚝뚝뚝뚝 붙여나가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의자를 만들려면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강의를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해놨는데, how가 아닌 why. 제가 얘기하는 걸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려면 한두 끝도 없고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법을 많이 얘기할 텐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외워버리면 잊어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원리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원리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나하나 외우려고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지, 어떤 영상을 만들지를 그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편집의 기본적인 구조, 영상 편집, 런리니어 편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그거를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대충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한다고 할까요? 말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허망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편집의 기본 원리와 그 역사,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로만 끝내기가 좀 약간 허망한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편집의 기본 원리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담은 이제 영상인데, 제가 이제 거기다 한국말 자막을 좀 붙이고 약간 설명을 덧붙여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따로 탑재를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보셔야 출석 체크가 되니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한번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